자, 야, 보자. 어떤 두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그 두 자리 자연수의 합이 11이래. 우리가 예를 들면 x, y 곱하기 아니라 그냥 x, y 어떤 숫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얘네 둘의 자릿수의 합이, 그러니까 얘는 x 더하기 y, 얘가 11이라는 거고 10과 1의 자리를 바꾸면은, 그럼 얘는 봐봐, 10y 더하기 x 이런 녀석이 되겠지, 그지? 이 녀석이 처음수는 뭐야? 10x 더하기 y. 이 녀석의 2배보다 7이 더 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얘랑 해가지고는 연립방정식을 풀이를 하면 되겠지, 그지? 근데 연립방정식 풀이할 때 난 이제 개인적으로 보통의 경우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면은 가감법을 써야 될 거야. 가감법을 쓰는데 이렇게 조금 너무 뻔하게 쉽게 나오면은 이럴 때는 대입법 쓰는 게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어. 예를 들면은 얘들을 뭘로 할까? 자, y는 11 빼기 x 이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다가 11 빼기 x 넣고, 자, 여기다가 11 빼기 x 집어넣으면 뭐야? 이거는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돼버리잖아. 그럼 1차 방정식 여러분들 풀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x만 구하면은 바로 위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문제도 풀어볼 수 있겠다, 그지?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 좀 편안한 방식이라고 할 거야. 자, 14번에다가는 밑에다가 단 비기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에다가 밑줄을 좀 쳐놓으세요. 이게 이제까지는 내가 이제 거의 본 적은 없는데 가끔 비기는 경우가 몇 번 있다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케이스들이 있거든. 그렇게 되면은 비기는 경우를 빼줘야 돼. 비기는 경우가 어떤 식으로 또 조건이 주어졌을 수도 있으니까 그 녀석을 또 넣을 수도 있어야 되고. 자, 이거 설희란 애랑 도연이란 애가 이제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이기면은 3번 올라가고 지면은 2칸 내려간대. 자, 이때는 항상 어떻게 되면 설희가 한 사람을 딱 집어. 얘가 이기는 경우를 x라고 하고 지는 경우를 y라고 두는 거야. 이기는 경우, 얘가 이기는 경우, 지는 경우를 한 사람 딱 찍어가지고 x번, 지는 경우를 y번이라고 두면은, 자, 당연히 얘가 이기는 경우가 얘는 지는 경우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져야지 얘가 이긴 거잖아, 그지? 얘네 둘이 가위바위보를 한 거니까 얘가 져야지 얘가 이긴 거잖아, 그렇지? 얘가 이겼다는 건 얘가 졌다는 거니까 얘가 x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자, 이기면은 3칸이 올라가. 그러면은 3x가 되고, 지면은 마이너스 2칸을 내려가. 마이너스 2y를 했었더니만은 전체적으로 3칸이 올라간 상태가 된 거야.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는, 자, 이기는 경우에 3칸이 올라가니까 3y 마이너스 2x를 했더니 전체적으로 13칸이 올라갔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두 개를 이용해가지고 연립방정식을 구하면은 x도 구할 수 있고 y도 구할 수 있겠지. 그지?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x, y를 구해보시면 되는데 이 계산은 니들이 해야 돼. 니들이 하세요. 항상 손으로 직접 하세요. 자, 이거 15번 문제는 사실 중학교 1학년 때도 되게 많이 보게 되는 문제죠. 작년이 650명이고 남자나, 그 중에서 남자는 15% 감소했고 여자는 10% 증가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10명이 감소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10 빼주면 되잖아. 640명이 됐다는 거죠. 그럼 작년에 남학생 수를 x라고 하고 작년에 여학생 수를 우리가 y라고 하면은 x 플러스 y가 몇이냐면은 650명이 되는 거야. 그지? 남자가 15% 감소했대. 그러면은 x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15 더하기, 자, 원래 y 여학생에다가 10% 증가니까 1 플러스 100분의 10을 했더니 얘가 650에서 10명이 감소를 했으니까 640명.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개의 식을 마련해 줄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라 x 더하기 y가 650이 되어 있으니까 저기 13번 문제처럼 그냥 바로 대입법으로 풀이를 하는 게 조금 더 빠를 수 있어. 근데 계산이 귀찮긴 하겠죠, 어쨌든. 왜냐면은 어쨌든 얘는 계산이 귀찮아요. 왜 그러냐면은 0.85 x 플러스 1.1 y는 64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산할 때 보통 여기에
85, x 플러스 110, y는 64000 이렇게 100을 곱해줘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서 여기서 예를 들면은 자 y는 650 마이너스 x라고 했으면 이 녀석을 아니지 y죠. 요 녀석에다 딱 집어 넣어가지고 문제를 풀이하시면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풀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보세요. 직접 해보셔야 돼. 알았지? 자, 다음 볼게요. (16, 17, 18번) 풀어봅시다. 먼저 풀어봤었던 친구들도 그냥 한번 풀어봐 다시. 자, 16번이야. 이번에는 이건 조금 이제 문제가 좀 업그레이드가 된 문제죠. A라는 녀석도 있고 B라는 녀석이 있는데 두 개를 사올 때 35,000원에 사왔어. 그럼 A의 원가를 X라고 하고 B의 원가를 내가 Y라고 하면 여기서 일단 X 플러스 Y가 35,000원 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일단 자, 두 번째 A에는 14%의 이익을 붙였대. 그러면 X에 1 플러스 100분의 14 이게 A 제품의 정가가 되는 거고 플러스 B 제품은 Y에다가 20% 1 플러스 100분의 20%의 정가를 붙였죠. 이익을 붙였는데 얘가 안 돼가지고 10%를 또 할인했대.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 100분의 10 요거까지도 우리 같이 해준 가격이 되겠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얼마? 4,000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했으니까 이 녀석에서 4,000원의 이익을 얻은 거잖아. 그래서 39,000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답을 구해보면 될 텐데 좀 귀찮기는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뭐 XY에 대한 연립방정식이니까 이거 계산해가지고 풀이하는 건 뭐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그죠? 자, 그리고 17번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항상 어떻게? 자, 어떤 강이 있어. 그림을 그리라는 소리야. 강이 있어. 강이 있는데 강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흘러. 파란색으로. 자, 초록색으로. 강이 이렇게 흐르는 녀석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이냐면은 24km야. 24km. 자, 그런데 얘가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는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 배의 속도를 우리가 x라고 부르고 물이 흘러가는 속도를 y라고 하면은 거슬러 올라가는 속도는 몇이겠어? 거슬러 올라가는 속도는 배는 이렇게 가고 있고 물은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 그치? 그럼 거슬러 올라가는 속도는 몇이겠어? 물이 내려가는 속도하고 이 녀석을 빼줘야겠지. 그치? 얘가 간 만큼 얘가 이렇게 또 밑으로 내려버릴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올라가는 속도 자체는 올라가는 속도가 몇이냐면은 x-y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만약에 배가 여기서부터 내려갈 때는 어떻게 되겠어? 자기 속도 플러스 뭐가 돼? 물의 속도까지 우리가 더 쓸 수 있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내려올 때는 자 x 플러스 y라는 속도를 가지게 돼. 그죠? 자, 그러면은 속도를 우리가 생각해. 여기 지금 봐봐. 시간 곱하기 얘 곱하기 얘 하면은 24인 거잖아. 그지? 2 곱하기 자 시간 곱하기 속도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거리가 되잖아요. 그지? 그렇죠? 마찬가지로 얘는 자 1.5잖아. 1시간 30분면 1.3 아닙니다. 그죠? 1.3 아니야? 1.5야. 1.5. 왜냐면은 자 거리 속도 시간 할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야? 거리 속도 시간 문제에서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 거리와 시간의 단위를 문제 하나에서는 똑같이 만들어야 돼. 1시간 30분이라고 해가지고 90분이나 해가지고 90 할 수는 없는 거야. 얘가 지금 내가 시간으로 넣었잖아. 시간으로. 킬로미터로 넣었잖아. 그러니까 시간과 킬로미터를 다 맞춰야 된다고. 어디가 분이고 미터면 초고 킬로미터면 다 똑같은 단위로 맞춰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같은 경우에는 1시간 30분이니까 1.5. 자, 1.5 곱하기 x 플러스 y를 하면은 얘가 또 24. 이렇게 우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x, y를 바로 구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물이 흐르지 않는 곳에서, 물이 정지된 곳에서 배의 속력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그냥 x 값만 구하시면 됩니다. 그죠? x 값을 구하시면 된다. 야, 그리고 소금물. 소금물은 내가 어떻게 풀라고 그랬니?
도표를 그려라. 도표를 그려라. 도표 그리면 모든 게 해결된다. 자, 그 도표를 다시 한번 그릴 테니까 여러분들 좀 머릿속에 상상했던 것들을 정확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항상 뭐 농도, 그치? 농도는 퍼센트죠. 그리고 소금물, 얘는 그램이고, 자, 소금. 얘도 그램이야. 제일 중요한 건 뭐? 소금이야, 소금. 이 녀석이 제일 중요해. 이 녀석이 가장 핵심적인 녀석이야. 자, 우리 그럼 봅시다. 머릿속에 이거 기억을 해. 얘가 A고 얘가 만약에 B라고 하면은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하지? 이거 공식처럼 암기하고 있어야 돼. 그렇죠. 그걸 좀 정리해서 얘기해. 100분의 AB야. 요거는 공식처럼 암기를 하세요. 100분의 AB를 하면 얘가 소금물의 양이 나온다고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지금 12%의 소금물이야. 자, 그럼 12%의 소금물이야. 12%의 소금물 몇인지 몰라. X만큼을 내가 넣었다라고 치자. 그 다음에 뭐야? 20%의 소금물이야. 자, 20%의 소금물 Y를 넣었다고 치자. 그러면은 자, 이때의 소금의 양은 100분의 12X 이렇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는 100분의 20Y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갖고 있는 소금의 양은. 그치?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섞었어. 그 다음에 150g, 물 150g을 더 넣었어. 자, 그럼 소금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소금은 안 들어갔어. 150g을 넣었더니 어떻게 된 거야? 11%의 소금물 600g이 됐대. 자, 11%의 소금물이 600g이 됐대. 자, 600g이 됐으면은 봐. 100분의 600 곱하기 11이니까 얘랑 요 녀석이 없어지면서 66g이 되는 거야, 지금 얘가. 그렇죠? 자, 그럼 봅시다. X 더하기 Y 한 다음에 150까지 더했잖아. 그래서 600이 된 거잖아. 그지? X, Y 더해가지고 150까지 더하니까 600이 됐으니까 X 더하기 Y는 뭐가 되는 거야? 450이 되겠지. 그지? 두 번째, 얘는 뭐야? 100분의 10이랑 100분의 20Y를 더하면 66이 나온 거야. 얘네 둘이 더하면. 그죠? 그러면 식 두 개가 나왔지,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문제를 이거는 여러분들 생각보다 고등학교 2학년에서도 그대로 써먹습니다. 뭐 등비수열이라고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섞었다 저렇게 섞었다 막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 그 문제도 똑같이 이렇게 풀었을 때 가장 확실하게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풀이할 때 요거만큼은 정확히 잘 좀 기억을 하고, 특히나 이제 소금물 농도 문제는 되게 뭐 어쨌든 한 문제 정도 나오는 문제잖아. 자주 등장하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이걸 반드시 좀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연립방정식 처음 봐? 처음 봐? 아니지. 자, 연립방정식까지 일단 선생님 문제 풀이는 마무리했고요. 여러분들 이거 집에서 풀어와. 알았지? 풀어오고